우리나라 이 경제가 감당할 만한 수준은 어느 정도의 세율을 감당할 수 있겠냐 보면은 북유럽 경제는 잘 나가거든요. 경제 성장도 괜찮고 충분히 감당할 만한 경제인데 그 나라들의 전체적인 이렇게 조세와 이렇게 사회보장 기여금을 합친 이렇게 넓은 의미의 조세죠. 넓은 의미의 조세를 보면 한 45%에서 50%쯤 납부하고 있습니다. 세율을. 그러니까 GDP의 50%를 납부하는 경제는 GDP에 부담이 안 되고 잘 발전한다라고 하는 게 북유럽 나라들의 경제 성장의 성과에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몇 퍼센트일지 모르지만 적어도 50% 세율은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세율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는 북유럽 나라들보다 20%쯤 이렇게 부담률이 작기 때문에 그런데 기본소득 월 30만 원은 10% 올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경제가 감당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되고 북유럽만큼을 올리는 걸 목표로 해야 되는데요. 10%는 이렇게 기본소득을 하고 나머지 10%를 가지고 한 200조 원쯤 되죠. 그걸 가지고 이제 고등교육도 무상교육으로 하고 이렇게 다른 여러 가지 공공 서비스 같은 복지를 확충해 나가면 우리가 좀 살만한 어떤 나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모든 가계소득에 개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소득의 10%를 내고 기업으로부터 탄소세를 조금 더 걷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세를 한 30조 원 정도 거두면 이렇게 1인당 30만 원을 드릴 수 있거든요. 기업 과세는 안 하더라도요. 기업 과세는 이제 토지만 과세하고요. 그렇게 하면 1인당 월 30만 원을 드릴 수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은 이렇게 전세를 사는 분으로서 그러면 토지세를 안 내죠. 뭐 그다음 자동차를 한 대만 끌고 다니면 뭐 크게 이제 탄소세를 더 내지도 않겠죠. 뭐 하여간 그런 걸 좀 무시한다면 일단 받는 것만 생각한다면 이렇게 모든 소득의 10%를 내면 1인당 30만 원이 예산이 가능한데요. 지금. 그리고 받는 건 3인 가족이면 매달 90만 원을 받고 12달이면 1,080만 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3인 가족으로 전세 사는 분들은 연수입, 가계수입이 1억 800만 원 이하면 기본소득으로 받는 게 더 많게 됩니다.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불평등이 심하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 예,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다른 질문하실 분들 계시면 이제 김영희 교장 선생님 질문 다 하신 거죠? 예, 예. 네, 그러면 다른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없으시면 제가 하나 먼저 질문 드릴까요? 네. 교수님 말씀하시겠어요? 네, 제가 아니, 먼저 할게요. 네, 강충희 교수님 말씀해 주세요. 강남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지막 그 도표에서 600만 원이라고 하셨죠, 그죠? 예. 월 50만 원이 되겠네요, 그죠? 예, 예. 그런데 600만 원을 국민 몇 명이죠? 우리나라 지금 현재 국민이? 5천만 명이 좀 넘는데요. 5,500만 네. 명입니다. 5,200만 명쯤 될 겁니다. 근데 6,200만? 5,200. 5,200만. 예. 5,200만에 곱하기 600만 원 해야 되는 거죠. 아니요. 요 모델은 600만 원으로 한 거고요. 요 모델은 지금 요 시뮬레이션은 그 2,700만 명에 관한 시뮬레이션입니다. 그 모델을 그러니까 만들었고. 예. 제가 지금 그러니까 그게 지금 좀 제가 생각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기본소득은 아까 말한 소득세를 내는 사람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액수가 좀 달라질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죠. 달라집니다. 네, 그러니까 달라지고요. 기본소득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그 고용보험은 이제 전 국민이 아니고 뭐 노동자라고 해야 할까요? 노동자? 예.
소득자라고 해야 됩니까? 노동자라고 해야 되겠네요. 노동자, 생업을 하는 사람, 생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가입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가입 정확하게 말하면. 예, 예. 그러니까 노동자 이제 중에 가입자죠. 가입자죠. 근데 박원순 시장이 말하는 것은 이제 전 국민을 고용보험화하겠다. 그 말은 이제 전 노동자를, 전 국민이라는 말은 말이 안 되고, 국민은 아니고 전 노동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키겠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예. 네네.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몇 사람 정도가 가입돼야 되나요? 지금 보면 2,700만 명이 다 가입하면 되죠. 요 자료를 보면. 이 자료로 한다면, 그죠? 예, 지금 예. 현재는 얼마가 가입된지는 알 수 없죠. 지금 현재는 정규직 위주로 조금 가입돼 있을 거예요. 제가 네, 데이터는 네.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네네. 한 절반은 가입되지 않았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똑같은 재원일 때 아까 이제 전 국민 고용보험하고 기본소득은 개념이 다르다고 하시는데 똑같은 자원을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자원을 가지고 전 국민 고용보험을 먼저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주시고 끝내죠. 예, 예. 가령 24조 원의 예산이 있다면 가령 전국민 고용보험을 먼저 한다는 건 그 모든 소득자들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시키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가입을 시켜가지고요. 자기 소득의 몇 %를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만드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도 제도 설계를 잘해서 가난한 사람일수록 좀 받는 게 많아지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겠죠. 그렇게 하는 게 목표인데요. 그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은 좀 지난한 과정이 될 텐데 그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수혜자가 몇 명이 되냐 하면은 수혜자는 그 당해년도에 이렇게 타의에 의해서 해직된 사람들입니다. 직장을 잃어버렸거나 소득을 상실한 사람들이 되니까 한 200만 명 정도 연간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혜 기간은 지금 보면은 8개월 내지 10년 가입하면 보험료를 내면 8개월 내지 9개월이 되어서 대부분의 사람은 한 3개월 받고 끝납니다. 3개월 동안 최대 한 200만 원을 받고 끝나는데요. 그게 끝나고 나면 소득이 없으니까 기본소득이 그걸 보완해 준다면 기본소득은 다시 가령 매달 30만 원이라면 보완이 되겠죠. 그러니까 고용보험만 가지고는 너무 짧고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가입 기간이 길어야 되고 짧으니까 기본소득이 역시 또 필요하다는 걸 더 느끼게 될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고용보험부터 하는 게 돈이 작게 드니까 먼저 하는 게 좋죠. 근데 합의 보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지만 당연히 먼저 하고 고용보험하고는 기본소득은 보완 관계인데요. 기본소득과 대체 관계에 있는 게 이런 제도입니다. 지금 슬라이드에 나오는 선별소득보장이라는 제도. 이건 보험료가 아니라 공공구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구조인데 실업자만 600만 원 준다. 이런 제도요. 그런 제도는 기본소득으로 볼 때는 대체적인 거 어떻게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런 제도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기본소득을 선택하는 게 좋다는 거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게 사실은 이제 저같이 대학 교수를 은퇴한 사람인 경우는 전 국민 고용보험이라는 게 저한테는 관심이 좀 없죠.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보험료 납부 예외자거든요. 이건 저는 이제 고용보험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직접적으로는 이제 부딪히는 문제가 없는데 기본소득의 문제는 이제 저하고 이제 직접 혜택이 되는 문제인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이 기본소득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 말씀 주십시오. 기본소득은 이렇게 주 단위에서 알래스카 주가 하고 있잖아요. 알래스카 미국의 주는 거의 독립된 나라니까 작은 나라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알래스카 주에서 30년 이상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나라 단위에서는 스위스가 시작을 했죠. 스위스가 탄소 기본소득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탄소 기본소득?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난방류에 탄소세를 매겼고요. 난방류에 그거를 전 3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을 포함해서 3개월 이상 거주민에게 n분의 1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스위스가.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탄소세나 뭐 이런 것들은 토지세 이런 것들은 뭐 전국민 고용보험보다도 더 빨리 해야 되는 기본소득들이고요. 뭐 이 연간 월 30 주는 건 고용보험보다 좀 늦게 할 수밖에 없는 제도겠죠. 네. 합의 보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예산이 20만 원, 20조가 있다면 이렇게 가난한 사람 주고 고용보험하고 그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기본소득은 뭐냐면 없는 데서 예산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합의를 거쳐서. 네. 우리 전 국민들이 가게 사이에 우리 나눠 가지자. 10%만. 자기 모든 이런 새로운 합의를 거치겠다는 거예요. 네. 거치니까 우리는 돈이 없으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예산 없습니다. 시작할 때. 국민 합의로 새로 합의를 볼 겁니다. 봐서 10%를 나눠 갖는 걸 국민투표에 붙여서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기본소득을 해나갈 거기 때문에 나머지 그 전통적인 복지를 확대하는데 방해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빨리 예산을 늘려나갈 자신이 있는 겁니다. 네. 예. 네, 좋습니다. 교수님, 부산의 하교입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강의 잘 예. 들었습니다. 지금 합의를 제로 상태에서 합의를 예. 하시려면 이제 기본소득, 지금 말씀하신 기본소득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가 공동자산, 공동구, 예. 자연, 제도, 지식, 예.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부 이런 것들에 대한 불평등하니까 똑같이 나누자라고 하는 것을 합의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 이 합의 과정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가진 사람들이 그걸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 공동부에 대한 공동자산에 대한 이 개념을 좀 확실하게 알려야 한다고 합니까? 좀 요즘 최근 들어서 코로나 이후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생각 속에 뭔가 기본소득 비슷하게 뭔가를 나누어주는 것에 조금 익숙해지는 것 같아서 잘하면 또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된 선별이냐 보편이냐라고 하는 이야기는 교수님 이 자료에 보니까 재분배의 역설이라고 하는 부분이 예. 이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하시면 선별보다는 보편적으로 가는 것이 훨씬 기본소득에서는 훌륭한 것이다, 좋은 것이다, 효과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재분배의 역설에 대해서 잠깐 좀 언급해 주시죠. 예. 이렇게 이제 재분배의 역설은 이런 현상이거든요. 슬라이드를 벌써 다 공부를 다 하셔가지고 제가 좀 감사드립니다만 이게 이건 실증적인 연구입니다. 요 코피와 팔메 이 두 분의. 그래서 이 그래프가 보이시죠 지금? 예, 화면이 보입니다. 보이십니까? 계속 예, 보입니다. 네. 예. 계속 공유 상태니까요. 예. 이 가로축은 왼쪽으로 가면 가난한 사람들한테 몰아주는 나라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n분의 1로 나눠주는 나라고요. 이 세로축은 가난한 사람이 많이 받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요런 관계를 점을 찍어보면 대략 이런 직선이 되는데요. 양의 기울기를 갖는 직선이 되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가난한 사람한테 몰아주는 나라일수록 가난한 사람이 받는 금액이 작아진다라는 역설이거든요. 그래서 요 항등식을 보면 가난한 사람이 받는 금액은 복지 규모 곱하기 가난한 사람한테 몰아주는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비율이 높으면 금액이 또 늘어나야 되는데 비율이 높으면 금액이 줄어든다는 말은 가난한 사람이 받는 금액이. 그리고 복지 규모가 작아진다는 뜻이에요. 장기적으로. 그래서 이제 재분배의 역설을 얘기하는데
가령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복지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대표적인데요. 가난한 3% 150만 명만 계속 주잖아요. 30년 동안 그렇게 왔는데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복지 규모가 가령 나머지 사람들은 세금을 더 올려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뭐 한 2배쯤 올리자 이렇게 하면 다 반대하면서 안 늘어나는 거죠. 안 늘어나는데 n분의 1로 나눈 나라는 처음 시작할 때는 훨씬 더 작은 금액으로 모두에게 나눠주니까 작게 시작할 수밖에 없는데 정치인들이 금액을 늘리기가 편하네요. 금액을 늘릴수록 지지율이 늘어나거든요. 근데 이제 선별적으로 하면 금액을 늘리면 중산층이 반대해서 손해만 부담만 보니까 그런 정당을 자꾸 안 뽑게 돼서 이런 정당의 역사가 한 선거를 한 5번쯤 하면 20년이 되는데요. 20년쯤 지나면 n분의 1로 나눠주는 나라는 복지를 늘리겠다는 정당이 계속 몇 번씩 20년 동안에 한 4분의 3을 집권하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더 집중적으로 주겠다는 정당은 4분의 1밖에 집권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보편적인 복지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금액 자체를 늘린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를 제 데이터를 보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더라도요. 가령 선불소득 보장은 600만 원으로 시작할 수 있고 기본소득은 1년에 300만 원으로 시작할 수도 있어요. 300만 원이 더 현실적이죠. 사실은 기본소득은. 300만 원으로 시작하면